개살구, 서울집을 항용 살구나무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집 뒤에 아름드리 살구나무가 서 있는 까닭인데, 오대조 전부터 내려온다는 그 인연 있는 고목을 건사할 겸 집은 집이건만 결과로 보면 대대로 내려오는 무준한 그 살구나무가 도리어 그 아래의 집을 안옥하게 막아주고 싸주는 셈이 되었다. 동리에서 제일 먼저 꼽히는 것도 그 살구나무에서 한참 제철이면 찰랄한 꽃송이와 향기 속에 온통 집은 묻혀 무르 녹은 꿈을 싸주는 듯도 하지만, 잎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더 한층 그 속에 묻혀버려서 밖에서는 도저히 집안을 엿볼 수 없는 형세가 되었다. 살구나무 집이라고 결국은 하늘 아래 집이니 그 속에 살림살이가 있을 것은 다 같은 이치나, 그 살림살이가 어떠한 것이며 그 속에서는 허구한 날 무엇이 일어나는지, 외따로 떨어진 그 집안의 소식을, 호젓한 나무 아래 사정을 동리 사람들이 알아낼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이 나무 속에 감추어져서 하늘의 별조차도 나무 아래 지붕은 고서하고 나무를 뚫고 속사정을 엿볼 수는 없었다. 푸른 열매가 익어갈 때 참살구가 아닌 그 개살구의 양은 보기만 하여도 어금니에 군물이 돌았다. 집안의 살림살이도 별 수 없이 어금니에 군물 도는 그 개살구에 마실는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 살구를 훔치러 사람들은 집 뒤를 기웃거리기가 일쑤였다. 도시 함석집이라고는 면내에서는 면소와 주재소 조합과 학교, 그러고는 서울집이어서 사치하기로는 기와집 이상으로 보였다. 장거리와 뒷마을과의 사이에 넓은 터전은 거의 다 김영태의 것이어서 그 한복판에다 첩의 집을 세웠다. 한들 개관할 바 아니나 푸른 논 가운데 외딸리 우뚝 서 있는 까닭에 횃볕 함석지붕의 그 한 채가 유독 눈에 띄이고 고마움을 끌었다. 오대산에 채벌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박달나무의 시세가 한참 좋을 때에는 산에서 베인 나무 토막을 실은 우찻바리가 뒤를 이어 대관령을 넘었다. 강릉 주문진 항구에 부려만 놓으면 몇 척이든지 기선의 싯골은 철로 공사가 있다는 이웃 항구로 실어 나르곤 하였다. 오대산 속에 산줄기나 가지고 있던 형태는 버리는 것인 줄만 알았던 아름드리 박달나무 덕택에 순시에 돈벼락을 맞게 되었다. 논 섬직이나 더 느리게 된 것도 그판이었고, 살구나무 집을 세운 것도 그때였다. 학교에 돈 100이나 기부하여 학무의원의 이름을 가졌고, 조합의 신용을 얻어 아들 재수를 조합의 서기로 취직시킨 것도 물론 그 무렵이었다. 흰 횃벽의 집이 야청으로서 밖에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동리 사람들은 그 깎은 듯이 아담한 집 격식에 눈을 굴렸다. 뜰 안에 라디오의 안테나가 들어서고 유성기의 노래소리가 밤낮으로 흘러나오게 되었을 때에는 혀를 말았다. 박달나무가 가져온 개와의 턱집게지에 사람들은 온통 혼을 뽑히웠던 것이다. 뒷마을 기와집 큰 댁과 앞마을 살구나무집 작은 댁과의 사이를 한가하게 어슬렁어슬렁 거니르는 형태의 양을 사람들은 전과는 다른 것으로 고쳐보기 시작하였다. 꿈속 같은 호사스런 그 속에서도 가끔 변이 생겨 서울집은 두 번째 댁이었다. 첫 댁은 집이 서기가 바쁘게 강릉서 데려온 지 해를 못 넘어 달밤에 도망을 쳐버렸다. 동으로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까지는 80리의 길이었다. 아침에 그런 줄을 알고 뒤를 쫓는 데야 헛일이었으며, 강릉에 친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뜬 사람이었던 까닭에 찾을 길이 막막하였다. 다른 사내가 있었다는 말도 듣기도 하여 형태는 영동을 단념해버리고 이번에는 앞대를 생각하게 되었다. 서우로 서울까지는 문제 전제를 넘고 원주, 여주를 지나 500리의 길이었다. 이틀 동안이나 자동차에 흔들려서 처서울의 길을 밟은 지 거의 달포 만에 꽃 같은 색시를 데리고 첩첩한 산을 넘어 돌아왔다.
뜬물같이 허여멀쑥한 자그마하고 야무러진 서울색시를 앞대물을 먹으면 인물조차 그렇거니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동차에서 내리는 그를 울레줄레 둘러쌌다. 하기는 그만한 인물이 시골에까지 차례지게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물질의 희생이 있었으니 형태는 그 번길에 속살이 비덩에 7마지기를 팔아버렸던 것이다. 들고 나게 된 한 가오를 살려주고 그 값으로 외딸을 받아 가지고 왔다는 소문이었다. 장안에서도 일색이었다는 서울집이 시골 와서 절색임은 물론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여자라는 것을 처음 보는 것과도 같이 탄복하고 수군들거렸다. 첫 번 강릉집의 경우도 있고 하여 형태는 단속이 무서웠다. 별수 없이 세장에 갇힌 새의 신세였다. 형태는 집안 재미에 마음 잡고는 즐겨하던 투전판에도 섞이는 법 없이 육중한 몸을 유들유들하게 서울집에 박혀있는 날이 많았다. 검은 판장으로 둘러친 울과 우거진 살구나무와는 굳은 성벽이어서 안에서도 짐작할 수 없으려니와 밖에서 엿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단속이 심하면 심할수록 갇혀있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 허랑하게 밖으로 날아서 강릉집이 영 너머의 읍을 그리워하듯이 서울집 또한 첩첩한 산을 넘어 앞대를 그리워하는 심정은 일반이었다. 집에 든 지 달포도 채 못 되어서 하룻밤은 벼란간에 헛소동이 일어났다. 서울집이 집안에 없음을 깨닫고 형태가 황겁결에 도망이라고 외쳤던 까닭에 이웃 사람들은 호기심도 솟고 하여 일제히 퍼져 도망간 서울집을 찾으러 들었다. 마침 금은밤이어서 마을은 먹을 뿌린 듯이 어두운데 각기 초롱의 불들을 켜가지고 웬만한 곳은 샅샅이 헤매었다. 어두운 속 군데군데에서 초롱불이 반딧불같이 움직이며 두런두런 말소리가 흘러왔다. 외줄 신장로를 동과 서으로 몇 마정씩 훑어보고는 닥치는 대로 마을 안을 온통 뒤졌다. 뒷마을서부터 차례차례로 산기슭 수수밭과 수원을 들치고 앞으로 나와 성황숲에서는 느릅나무와 느티나무의 테두리를 샅샅이 살피고 거리를 세로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냇가의 숲속과 물레방앗간을 뒤졌으나 종시 서울집의 자태는 보이지 않았다. 설레는 마음에 앞장서서 휘줄거리던 형태는 홧김에 초롱을 던지고는 말도 없이 발을 돌렸다. 뒤를 따르던 사람들도 입맛을 다시면서 풀린 맥에 초롱을 내저으며 자연 걸음이 느려졌다. 아무래도 서쪽으로 길을 들었을 것이 확실하니 날이 밝은 후 강릉성 오는 자동차로 뒤를 쫓는 것이 상수라고 공론들이었다. 강릉집대에 혼이 난 형태는 실망이 커서 그렇게라도 할배짱으로 한시가 초조하였다. 담배들을 피우면서 웅얼웅얼 짓거리며 돌밭을 지나 물가에 이르렀을 때 앞을 섰던 형태가 불시에 주춤하면서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을 노렸다. 한 사람이 초롱불을 앞으로 휙 내밀었을 때 물속에서는 철버덩 소리가 나며 싯허연 고래가 한 마리 급스럽게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둠 속에서도 유난스럽게 희고 퍼들퍼들한 몸뚱아리였다. 의외의 곳에서 그날 밤의 사냥에 성공하고 마을길을 더듬어 올 때 모두들 웃음에 허리를 꺾을 지경이었다. 도망했다고만 법석을 한 서울집은 좀 채 나오기 어려운 기회를 타서 혼자 시냇가에 목물을 나왔던 것이다. 벌써 1년 전의 일이었으나 그 일이 있은 후 형태는 서울집의 심중에 저욱이 안심되어 덮어놓고 의심하지는 않게 되었다. 집안 사람들의 출입도 잦지 못한 집안은 언제든지 고요하고 감감하여서 그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며 변이 생기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푸른 살구가 맺혀 그것이 누렇게 익어갈 때면은 마을 사람들은 드레드레 달린 그 게살구를 바라보고 모르는 결에 어금니에 군무를 돌리곤 할 뿐이었다. 들에 보리가 있고 살구도 완전히 누런 빛을 더하여 갔다. 달무리가 있은 이튿날 아침 뒷마을 샘물터는 온통 발끈 뒤집혔다. 당초에 말을 낸 것은 맨 처음 물 잃어온 금녀였고 그의 말을 들은 것이
다음에 온 제천이었다. 제천이는 이어온 춘실래에게 그것을 귀띔하고 춘실래는 괴사 옥분에게 전하고 옥분은 히덕거리며 방아집 새댁에게 있는 대로 털어버렸다. 간밤의 변사는 순식간에 입에서 입으로 온통 번설되고야 말았다. 뒤를 이어 모여든 한패는 물을 길어가지고는 냉큼 갈 줄을 모르고 물동이를 차례차례로 샘전에 놓은 채 어느 때까지나 눈길을 흘깃거리면서 뒤숭숭하게 수군거렸다. 한번 말문이 터지면 좀채 수습하기 어려워서 있는 말 없는 말 주워 섬기는 동안에 아침 시중이 늦어지는 줄도 모르고 횡설수설이었다. 새침덕 이이던 방아집 새댁도 제법 말주머니여서 뒤에 오는 축도를 붙들고는 꽁무니가 무겁게 어느 때까지나 말질이었다. 세상에 그런 법도 있을까? 집안이 언제나 감감하길래 수상하다고는 노렸으나 하필 김석이일 줄이야 뉘 알았을꾸. 환장이지 그럴 수가 있나? 무서워라. 두 동이째 물을 이뤄온 금녀는 아직도 우물터가 와글와글 뒤끓는 것을 보고 별안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말을 낸 경소를 뉘우쳤으나 그러나 한 번 낸 말을 다시 입안으로 걷어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청을 받는 대로 간밤의 변을 몇 번이고 간에 되풀이하는 수밖에는 없었다. 되풀이하는 동안에 하기는 마음은 대담하여 가고 허랑하여졌다. 아마도 무엇에 홀렸던 게지. 아무리 달이 밝기로서니 아닌 밤에 살구 생각은 왜 나겠수. 살구 도적한 것이 끔찍한 것을 보게 된 시초니. 금녀가 하필 그 밤에 살구나무집 살구를 노린 것은 형태가 마침 며칠 전에 읍내로 면장운동을 떠난 눈치를 알아채인 까닭이었다. 개구준 그가 출타한 이상 집을 엿보겠지만 어려운 노릇이 아니었다. 논길을 살미엇이 숨어들어 살구나무에 기어올라 우거진 나무 가지 속에 몸을 감추기는 여반장이었으나 교교하게 밝던 보름달이 공교롭게도 별안간 흐려지면서 누리가 금시에 캄캄하여 간 것은 마치 무슨 조화나 붙은 것 같았다. 알고 보니 그날 밤이 월식이어서 그때 마침 온통 어두워진 하늘에서는 검은 개가 붉은 달을 집어먹으려고 노리는 중이었다. 모든 것이 물속에 빠진 듯이나 고요하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듯한 박쥐의 떼가 파닥파닥 날아들고 뒷산의 부엉이 소리가 다른 때보다 한층 언짢게 들렸다. 멀리서 달을 보고 짖는 개의 소리가 마디마디 자지러지게 흘러왔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나뭇잎 속에서 금녀는 불길한 생각이 몸서리를 치면서 살구 생각도 없어지고 나뭇가지를 바싹 붙들었다. 변이라도 일어날 듯한 흉한 밤이었다. 하늘의 개는 붉은 달을 입에 넣고 개웠다 물었다 하다가 드디어 온전히 삼켜버리고야 말았다. 천지는 그대로 몽땅 땅속에 묻혀버린 듯이 새까맣고 답답하여졌다. 부엉이 울음도 개 짖는 소리도 어느 결인지 그쳐진 감감한 속에서 금녀는 무서운 김에 팔 위에 얼굴을 얹고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 눈을 감으면 한결 귀가 밝아져서 어느 맘때는 되었는지 아스한 속에서 문득 웅얼웅얼하는 사람의 속삭임이 들렸다. 정신이 귀로만 쏠릴수록 말소리도 차차 확실해져서 바로 살구나무 아래편 서울집 뒤안에서 들려오는 것인 줄을 알았다. 방 안에는 등불이 켜지지 않았고 나무에 오르자 월식이 시작된 까닭에 당초부터 그 아래에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던 것이다. 비록 얕기는 하여도 굵고 가는 한 쌍의 목소리가 남녀의 목소리임에는 틀림없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서울집의 것이라고 하고 남자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까? 부엌일 하는 점순이 외에는 남자의 출입이라고는 큰댁 식구들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형편에 아닌 밤에 서울집과 수군거리는 사내는 누구일까 하고 금녀는 무서움도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솟아오르는 호기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둠 속을 노리기는 하나 워낙 어두운 데다가 나뭇잎이 우거져서 좀채 분간하기 어려웠다. 무시무시하면서도 한편 온몸이 근실근실하여서 침을 삼키면서 달이 밝아지기를 조릿조릿 기다렸다.
이윽고 하늘개는 먹었던 달덩이를 옳게 새기지 못하고 불덩어리채로 왈칵 개워버리고야 말았다. 엉겼던 구름이 헤어지고 맑은 하늘이 그 사이로 솟기 시작하자 달았던 불덩어리도 어느 결인지 온전한 보름달로 변하여 갔다. 하늘의 변화를 우러러보던 금녀는 어느 결인지 환히 드러난 제꼴에 놀라 움츠러들며 나무 아래를 날쌔게 나뭇잎 사이로 굽어보다가 별안간 기급을 할 듯이 외면하여 버렸다. 수풀 속에서 배암을 만났을 때의 거동이었다. 뒤안에 내놓은 평상 위에 배암 아닌 남녀의 요염한 꼴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처녀인 금녀로서는 처음 보는 보아서는 안 될 숨은 광경이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남녀가 서울집과 조합의 김석이 제수란 것이다. 서울집의 소문은 이러쿵저러쿵 기왕부터 있기는 있어서 이제는 벌써 등하불명으로 모르는 부처님은 남편 형태뿐이라는 소문은 소문이었으나 사내가 제수일 줄이야 그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바이며 그러기 때문에 금녀의 놀람은 컸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다시 한번 무시무시 아래를 훔쳐보았으나 속일 수 없는 밝은 달은 사정이 없었다. 금녀는 그것을 발견한 자기 자신이 큰 죄나 진 것도 같아서 몸소리를 치면서 애비아들의 기구한 인연을 무섭게 여겼다. 그들 둘이 아는 외에는 하늘과 땅만이 알 남녀의 속일을 귀신 아닌 금녀가 엿볼 줄이야 어찌 짐작인들 하였으랴. 하기는 그래도 달을 두려워함인지 뒤안이 훤히 밝아지자 남녀는 평상에 내려와서 방 안으로 급스럽게 들어간 것이었으나 어지러운 그 뒷골들을 바라볼 때 금녀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무서워지며 하늘이 벼락을 내린다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하고 머리끝이 선뜻 하얘져서 살고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불이 나게 나무를 미끄러져 내려왔다. 논길을 빠져 집까지는 거의 단숨에 달렸다. 밤이 맞도록 잠 한숨 못 이기고 고시랑고시랑 컴컴한 벽을 바라볼 뿐 하늘과 땅만이 아는 속일을 알았다는 두려움이 한결같이 가슴속에 물결쳤다. 그러나 시원한 아침을 맞아 샘물터에서 동물을 만났을 때에는 엉겼던 마음도 저욱이 누그러져 허랑하게 그만 입을 열게 되었다. 하기는 그 끔찍한 궤변은 차라리 같이 알고 있는 것이 속편한 노릇이지 혼자 가슴속에 담아두기에는 너무도 무서운 것이었다. 그날은 샘터도 별스러이 소란하여서 아침물이 지내고는 조금 뻔하더니 낮쯤 해서 또 한바탕 들끓고야 말았다. 꽤 먼 마을 한끝에서까지 길어가는 샘이므로 모이는 인물들도 허다한 속에 대개 아침 인물이 한두 사람은 끼어 있었다. 사내가 그른가 계집이 그른고 하긴 그런 일에 옳고 그른 편이 있겠소만. 터가 글렀어. 강릉집 때에도 어디 온전히 끝장이 났수? 오대를 내려온다는 그놈의 살구나무가 번번이 이를 치거든. 이렇게 수군거리는 패도 있었다. 핏줄에서 난 도적이니 누구를 하나겠소만 면장운동인가 무언가를 떠난 것이 불찰이지. 버젓이 앉아있는 최면장을 떼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 앉으려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소. 박달나무 덕에 돈 벌고 땅 샀으면 그만이지 면장은 해 무엇한단 말이오. 과한 욕심을 낸 죄로 하면이야 싸지. 군수하고 단짝이다나. 이번 길에도 꿀 한 초롱과 버섯 말이나 가지고 간 모양인데 쉬이 군수가 갈린다는 소문이니까 갈리기 전에 한몫 얻으려고 바싹 붙는 모양이야. 애비보다도 자식이 못나고 불측한 탓이 아니오. 장가든 지 불과 몇 달에 아내를 두드려 쫓더니 그 짓이란 말이야. 춘천 가서 우닷교를 7년 만에 마친 위인이니 재구시를 할 수야 있겠소? 조합 속이도 애비 덕에 간신히 얻어한 것이 아니오. 자식과 원수된 것을 알면 형태는 대체 어떻게 할꼬. 샘물 둔지에는 돌배나무 한 폭이 서 있었다. 돌팔매를 던져 풋배를 와르르 떨어서는 뜻없는 샘물 속에 집어 던지면서 번설들이었다. 이 자리에서만 말이지 까딱 더 구설들 맙시다. 형태기 들어갔단 큰일 날 테니. 민망한 끝에 발설을 한 것이 춘실래였다. 그러나 저녁 때도 되기 전에 또 점순에게 그것을 귀띔한 것도 춘실래였다.
서울집 부엌대기로 있는 점수는 전날 밤을 집에서 지내고 아침에 일찍이 나다 진종일 집에서만 일한 까닭에 그 궤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다시 집으로 갔다가 저녁참을 대고 나올 때 수수반 모롱이에서 춘실내를 만나 들으니 초문이었다. 재수는 전에 그에게도 한번 불측한 눈치를 보인 일이 있어서 그의 편성은 웬만큼 짐작은 하는 터였으나 역시 놀라지 않을 수는 없었다. 서울집을 극진히 여기는 점수는 그의 변이 번걸되는 것을 민망히는 여겼으나 변이 변인 만큼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그 걸음으로 다시 집에 들어가 남편 만손에게 전하고 내친 걸음에 거리로 나가 가게 보는 태인에게도 살며시 떼어주었다. 태인과는 만손 몰래 정을 두고 지내는 사이였다. 태인은 가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씩 짓거리게 되고 만손은 그날 저녁 형태네 큰사랑의 마을 가서 모이는 농군들에게 말을 펴놓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소문은 하루 동안에 재빠르게도 마을 안에 쫙 퍼지게 되었다. 이제는 벌써 당사자 두 사람과 출타한 형태만이 몰랐지 마을 사람은 모두 형태 큰댁까지도 사랑농군에게서 들어 알게 되었다. 큰댁은 놀라기는 무척 놀랐으나 제 자식의 처신머리가 노연 것보다도 서울집의 빗나간 행동이 더 고소하게 생각되었다. 연마대왕에게 서울집 속히 데려가기를 밤낮으로 비는 큰댁은 남편이 돌아와 어떻게 이 일을 조처할까에 모든 생각이 쏠리는 까닭이었다.